이성만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은요, 뭐 인생살이가 다 그렇죠. 아유, 이번에 우리 네. 이성만 의원님 그 당시에 행안위 활동하셨죠? 그렇죠. 그때 행안위에 맹활약 하셨는데. 뭐 맹활약까지는 아니고 그때 이제 경찰국이 생겨갖고 맞아. 그때 이제 경찰청을 결국 정치 세력이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씨란 분이 맞아. 예.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당시에 좀 뿌락지로 맞아. 오해를 받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또 질문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아요. 기억 그런 활동하시다가 네. 지난번에 이제 송영길 의원 연루됐던 그 일 때문에 고초를 많이 돈복두 사건. 예,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지금 다 명예회복하시고. 예.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제보를 한참 상임위를 할 때 받는다는 건 그만큼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웬만해서는 모르는 의원들한테는 국민들이 제보 안 합니다. 근데 그 제보까지 받으셨으면. 그때 활약이 굉장히 컸어요. 저도 네. 잘 기억하고 있고. 이제 오늘 뭐 전당대회 얘기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라운드 지금 뭐 충청과 부울경 굉장히 예. 뭐 초박빙 승부를 연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충청권에서는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좀 앞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00표 정도 적죠. 예. 그러고서 이제 부울경에 가셔갖고 한 1,400표 정도 이제 이겨갖고 결국 역전이 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송영길 우리 후보의 표가 과연 선호 투표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그게 쟁점인데 아마도 이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최고위원들의 표와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최고위원의 표를 분석을 하면 대충 추정이 되지 않겠나 보여져서요. 네. 이게 선호 투표까지 고려하면 한 2, 3% 정도 정청래 대표가 좀 약간 열세인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지켜보면 이 저기 뭐 농촌 지역에서는 좀 김민석 후보가 좀 약간 앞서는 성향이고 또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낮죠.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제 호남이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아마 내일 그 김민석 후보가 원래 인천에서 일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전면 취소하고 호남으로 직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얘기는 김민석 후보도 그렇게 바닥에서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두 사람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불안한 받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도 과거보다는 좀 아직은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우세한 건 맞는데 지표상. 근데 과거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인천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천을 여쭤봐야 돼 이제. 내일부터죠.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후보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박찬대 후보하고 붙었을 때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한 76% 나왔다는 맞아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평균보다도 더 이겼어. 10% 이상 이겼어요. 정청래 후보가 66%, 66인가 7인가 뭐 그랬는데 네. 거기보다 10%더 얻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10% 이상 얻었는데 그 제가 아무래도 인천에서 정치를 하니까 우리 이제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렇게 좀 야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의외로 인천에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노동하고 학생운동이 좀 강했던 곳 그런 곳이 지역적으로도 보면 뭐 부평이라든지 예. 또 남구 주안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미추홀구로 바뀌었지만 미추홀구 주안이라든지 또는 이 지금은 제물포구로 바뀐 예전의 동구 지역 거기도 그 공장지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 진보 성향이 강한 검단이라든지 예. 이런 데도 저는 굉장히 강해요. 일반 당원들은 그러니까 위에 뭐 국회의원들은 모르겠는데 밑에 당원들의 표심은 저는 정청래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좀 인천 지역에 좀 맹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송영길. 송영길 후보가 이제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서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송영길 후보가 과연 20%, 25% 이렇게 영역을 차지했으면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지금 10%가 채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강 구도로 가는 바람에 그 영향도 인천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송영길 후보 인천에서도 상당히 고전할 걸로 보여져요.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없겠죠. 많이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많이 예상해요. 인천 분들이 예상할 예. 때. 근데 개인적으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후보를 도왔습니까? 그때는 정청래 후보를 도왔죠. 제가 거의 인천 본부장을 했어요. 오. 이유가 뭡니까? 그때 박찬대하고 경쟁하면 굉장히 그래도 인천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정청래 후보도 최고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박찬대 후보도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당을 할 때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저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준 것이다. 명예롭게 돌아와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우리는 그 덕담을 인정해서 탈당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 과정을 지키고 그때는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심인 9월 19일 날 제가 무죄를 받았는데 전대가 8월에 있었잖아요. 예. 8월에 있으니까 그때는 무죄 받기 전인 상태입니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저한테 한 두세 번 전화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아니 선배님, 의원님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내셔갖고 잘 이겨내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았던 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박찬대 후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 박찬대 후보를 미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도 뭐 까치가 먹을 그래도 밥 하나는 남겨놔줘야 되잖아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원도 아니고 또 저는 완전히 뭐 그때는 집행유예 상태였는데 오죽하면 나한테 좀 이 선배가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외로웠잖아요. 예. 짠한 외로운 마음이 사람들끼리.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이게 제일 결정적인데 이재명 그 당시에 대표시죠. 대표가 두 번째 대표를 연임하실 때 사실 저는 정청래 후보가 대표 도전을 그때 할까 말까를 유의 깊게 좀 봤어요. 그런데 양보를 했잖아요. 여하튼 안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양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순서상 정청래 대표가 맞는 게 맞지 않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스럽다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게요. 본인이 안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연임하시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제일 먼저 정청래. 꺼내고 또 당원 당규도 예, 그때 예. 바꿔서 네, 이게 맞습니다. 일을 다 예.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으로 가시고 그럼 당대표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뭐 제가 좀 생각이 관료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어떤 순서의 원칙상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박찬대 그 후보를 미니까 저도 이제 박찬대 후보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인데 요거는 좀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청래 후보를 내가 돕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얘기예요. 어려울 때 좀 위로가 돼주고 함께 해준 사람 좀 정청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지금도- 문자를 보냈죠. 지금도 그러면 좀 각별하시겠네요 두 분이 관계는?
뭐 각별한 그런 인연을 갖고 음. 또 청청래 대표가 제가 대법원 무죄 판결 받기 이전에 제가 또 복당을 했어요. 예, 예. 복당 절차 다 밟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사선을 같이 넘은 사람 아니에요. 전우아예요, 전우. 전우지. 목숨을 걸고 싸운 이거는 뭐 이렇게 애틋한 정의의 느낌을 넘어선 이게 피로 이루어질 혈맹 관계라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송의 입장을 항상 송 대표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김민석 후보도 이제 저랑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더군다나 제가 후보자 아닙니까? 인천시당 후보자가 특정 그 어떤 대표 후보하고 연계를 짓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은 과거는 그랬는데 이번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관전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거 우리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자. 이 기치 아래 지금 최대한 좀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당위원장 있습니다. 선거는 언제 합니까? 그거는 같은 날 아니에요. 같은 날 안 해요. 4일 날, 5일 날 투표하시잖아요. 예. 그 시당위원장은 6일 날, 7일 날 합니다. 그렇더라고. 그리고 여기도 선호 투표예요. 3명이 나오셔갖고. 3명이나 나왔어요? 예, 정일영 후보님, 정일영 의원님, 예. 그리고 그다음에 허종식 의원님. 예. 그렇게 해서 저까지 셋이서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호 투표가 적용돼요. 세 분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저하고 두 분인데 나는 이제 원내고 거기는 이제 원외고 예. 거기는 이제 원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좀 시당 개혁해야 된다. 시당 이런 상태로 개점 휴업 상태로 가면 안 되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개점 휴업을 했던?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시당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역이 있을 수 없잖아요. 시당 출근은 못 하잖아요. 예. 여의도 가야지.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의도 갔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시당을 갈래도 시당이 문 닫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한 달에 사실 원내인 국회의원이 시당 문을 열 날이 내가 볼 땐 이 5손가락도 못 채울 겁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점도 사장이 출근 안 하는데 종업원들끼리 잘 뭉쳐서 그 가게 개혁하고 말이야 가게 잘 만들고 이거 되겠어요? 그건 일단 꽂혔어. 그거 하나 아니, 이해가 그래서 됐어. 아니 내가 이 좀 시당을 개혁을 해야 돼. 예. 개혁을 해야 되니까 시간 많고 예. 알았어요. 열정 있고 열정 있고 목적의식 있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첫 번째는 들어왔어. 일단 꽂혔어.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이유가? 왜 이성만이 해야 돼? 일단은 제가 이거를 시당 운영을 이제 이렇게 바꾸고 새로운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좀 과거의 국회의원 경험도 있어서 중앙하고도 사실 교류도 해야 돼요. 많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교류도 해야 되고 또 개혁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지역위원장들이 즉 국회의원들이 시당을 완전히 장악한 체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회에서의 영향력이 시당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보더라도 사단 밑에 연대가 있지만 그것만 있어서 됩니까? 사단장 밑에 직할대가 있어서 튼튼하게 해줘야지. 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역위원장들이 딱 시당을 장악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위원장도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냥 평당원이에요. 그래서 이 시당을 이 평당원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치 이 시당이 스스로 당원도 모집하고 스스로 활동하는 어떤 중심체 역할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적임자라는 거죠. 제 지역위원장이 아니니까. 참 경북도 도당위원장 뽑죠? 지금 4명이 나와서 4명이나 나왔어요? 네. 누구 나왔습니까? 그 잘 알고 있는 오중기 후보, 예. 도지사 후보. 지난번에 도지사 출마했던 오중기 후보와 그다음 현직 도의원인 정용채 후보, 이정훈 후보 그리고 임미애 의원과 그때 당시 비례대표 예. 대구 경북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로 뽑혔던 남성 22번일 거예요. 아마 예. 조원희 후보. 조원희 후보가 지금 정청래 대표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원희 후보는 아예 공식적으로 당대표는 정청래,
도당위원장은 조건이 아, 예, 경북도 오준기 후보가 인지도는 셀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오준기 후보가 인지도는 있지만 또 오준기 후보 임미애 의원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쪽 표현대로 하자면 경북의 기득권 체제에 맞서서 이제 도당을 좀 혁신하자. 이게 이제 나머지 3명 후보의 이제 생각이고. 예, 거기도 선호 투표겠네요. 선호 투표니까 그냥 관찰자로 보자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1대3 해서 거기는 이렇게 좀 뭐 약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그래도 예, 이번 잘 주에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저희 투표하겠군요. 그렇죠. 이번 주에 투표하고 음. 이제 대구 경북 강원은 일요일이니까 예, 예. 일요일에 이제 결정이 나는 발표하겠군요. 거죠. 예. 자, 이승만 의원님은 그러면 뭐 지지 호소를 한다면 아까 당원 주권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당원 주권에 구체적 뭐 내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는 지역의 그 어떤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이 시당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가란 뜻입니다. 하지만 시당은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참여하는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당원 주권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당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과정에서는 그 원칙을 세울 때도 좀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결정을 했다면 결정을 공포를 해서 평가도 받고 비판도 받는 그런 체제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원 플랫폼도 만들고 전산 플랫폼도 하다못해 뭐 게시판 자체도 없는 현실이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로 500년 전에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기록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백서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회의는 좀 공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 같은 거 결정을 할 때는 좀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당 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구성하기보다는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경북도당과 비슷한 거 하나는 있네요. 예. 이게 뭐냐면 경북도당은 사실은 경북은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근데 네, 비례의원인 임미애 의원이 이제 도당위원장을 1년 전에 보궐선거로 했는데 사실은 기대했던 건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뭔가 힘이 있을 거다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으셨는지 그래서 도당이 말씀하신 바로 그 개점 휴업 같은 뭐 이런 상황은 경북도당도 조금 똑같고 또 하나 기록 없다는 거라. 그렇죠. 뭐 이런 점은 이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당원 주권주의 내세우고 당원이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주인임을 자각하고 주인 행세를 해야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도 정확하게 하고 또 그런 시당위원장이 만들어졌다면 또 비판도 정확하게 하고 또 참여도 정확하게 해서 될 때 그때가 당원 주권주의가 되는 거지 이것이 누가 유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당원 주권주의가 돼야 우리 당원들이 시당의 결정이나 이런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네. 의원님께 검증 질문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의원님 복당하시고 당비 다 납부하셨습니까? 그렇죠. 저 10,000원씩. 저 하니까 10,000원짜리. 저 평당원이라 일반적으로 내는 1,000원에 10배. 그래서 10,000원씩 됩니다. 합격. 안 낸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자, 저 슈퍼챗 댓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 GMN 302233님 감사드리고요. 희주대디님 솔직히 대선 끝나고 유튜브 후원 다 줄였는데 너무 축배를 일찍 터뜨렸네요. 민주당 지지 참 힘들어.
의리남 알정찍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커피님께서도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희주대디님, 몽준이 짝짓기 때문에 매불에도 슈챗했는데 본진에도 슈챗 써야죠. 의리는 정청래. 네, TSUYOSHISAIJO님 일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보면서 느끼는 건 정청래 대표가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기울어지다 못해 이건 뭐 너무하네요. 당원분들의 표심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꼭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독도수호님, 박시영TV 응원합니다. 알정찍 정청래 연임 투표 동료 스피커가 되어주세요. 혜진님, 박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끝까지 지켜주세요. 판판피님, 저는 박빙인 것조차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의 발언들을 보고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네, 엔키정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정답, 김대중과 5.18의 역사가 민주시민과 정청래를 도울 것이다. 노무현의 정신이 민주주의와 정청래를 구할 것이다. 네, 지화자 좋다님, 민석의 제2의 낙엽을 보는 듯합니다. 절대 당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캠컨님,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밭갈이 합시다. 알정찍. 네, TSUYOSHI님, 네, 일본에서 아까 보내주셨던 우리 회원님이시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제대로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깜냥이 되는 자와 안 되는 자, 누가 과연 민주당을 참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내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우리가 얻은 건 박규환님의 재발견, 채널 구독도 했고 다음 총선에 꼭 승리하시길. 첫 전대 참여로 백스코 가서 아주 열심히 알정찍 외치고 왔어요. 최민희님 괜히 눈물 터짐. 팀 이재명 흰 팀 입은 사람들이 이만희 개새끼 해보라며 깐족거리는데 성질나서. 아무튼 알정찍 이성윤 일병 구하기. 박견 최고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가 봅니다. 채널 이름이 뭔가요? 박규환 TV입니다. 네, 박규환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판판피님, 송이 이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을 훈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알란2672님, 저희 아이가 20살인 남자애인데요. 아들이 민주진영을 지지하지만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쪽을 강경파라고 싫어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흔든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민주당을 위해 목숨 바쳐온 진정한 찐명인데 말이죠. 갈라치기 싫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될 게 많아지네요. 네. 아자자자님, 박규환 최고위원님 정말 참 의원, 참 어른 너무 고맙습니다. 늘 청년 권리당원으로서 격렬히 진심을 담아 으쌰으쌰 파워 보냅니다. 네. CHP209 하나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정가연 8796님, 정청래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지움GM님, 알정찍 박규환 최고 잘한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미선님, 정청래 의원님 옷도 피부도 조금 더 신경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은근 단순해서 외모, 목소리 등에도 영향받거든요. 박시영님 꼭 전달해주세요. 네, 혜진님, 이성만 의원님 고맙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지켜주세요. 지화자 좋다님, 정청래 파이팅, 최민희 파이팅, 이성윤 파이팅, 한민수 파이팅. 추6742님, 이관훈 배우의 눈물이 아니었으면 경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다구리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원래 경선은 전쟁이니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나비님, 그렇게 X에 글을 쓰시던 대통령님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이 정청래 후보에게 돌아가는 게 싫어서일까요? 거부권을 쓰시지는 않겠죠? 참 이렇게 대통령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알정찍입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그루니 회장님, 지켜본 눈이 얼마인데 정청래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옳은 길은 걸어왔고 김민석의 결정은 이익이 되느냐다. 우리는 지구인님, 이성만 후보님 반갑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당원의 주권을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성만 위원님을 꼭 뽑겠습니다. 네. 판판피님, 시작은 신인규로 저는 기억합니다. 덕분에 매불쇼에서 꽃 먹고 나갔고 홍쇼도 그렇고 묻혔지만요. 리 나그네 보찜님, 박규환 최고위원님, 지난지선 경산시장 지원 유세 감사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보라돌이 6호님, 경북 대의원입니다.
저희 지역도 갑자기 대의원 단톡방 만들어서 지역위원회 임원들이 모두의 정당 포스터를 올리고 대놓고 김민석 찍어달라고 하고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정청래 마타도어 동영상까지 올리고 있어 상당수의 대의원님들이 불쾌감을 토로하며 나간 상태입니다. 진짜 민주당에서 한자리하는 인간들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보스형님 TV님 2025년까지 축제 전당대회로 만들었는데 2026년 전쟁 전당대회로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장들은 다 알고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권리당원 부모에게 아빠 신천지야 물어보면 누가 답해주나요? 지화자 좋다님, 정청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키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 모두 건강해요. 방송 늘 응원합니다. 인생이야기님, 동영상과 PPT 파일을 정청래 후보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메일 주소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의원실로 감사하겠습니다. 연락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들어가시면 의원실 연락처가 다 나와 있고요. 추6742님, 2028년을 기약하고 가입한 대구의 권리당원입니다. 2026년은 그때 그랬지 빙글에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알정찍. 쉽지 않은 길님, 김민석 TV 채팅에서 이만희 문선명 욕해보라고 했는데 계속 말 돌리고 아무도 욕 비슷한 것도 못하는 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그루니 회장님, 이성만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걸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만 의원님 또 댓글 보니까 또 새롭죠? 예, 지지자들, 시청자들 댓글 보니까. 네. 예. 자, 오늘 방송에 또 선거에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당원 주권 얘기하니까 든든합니다. 혹시 네. 되시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저희 내일 저녁 방송이죠. 소개 간단히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최강신박, 최강욱, 이지은 두 분 나오는 날입니다. 내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박규환, 이혜연, 이성만 세 분 모시고 방송 진행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